안녕하세요. 북시코업 주인장 아무와 게로입니다. 오프닝 멘트 인사로 시작했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하자면 좀 걱정이 됐어요. 어떤 게요? 저희가 시작할 때 너무 뭔가 씩씩하잖아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약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얌전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네.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때요, 바무님? 이 버전 어떠세요? 저도 사실 듣기가 좀 거북하긴 했어요. 거북. 저희가 막 그렇게 저희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것도 아직은 어색한데 각 잡고 하는 그게 너무 보여서 싫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목소리 이게 듣고 오프닝 멘트부터 도망가시지 않을까. 저희도 오글거리는데 듣는 사람도 오글거릴 것 같아서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뭐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 이번에 얘기해볼 책 뭐죠? 로르드왈라의 지구 걱정에 잠 못 드는 이들에게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뉴스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관련 책을 읽을수록 더 불안해지거나 무기력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소개할 지구 걱정에 잠 못 드는 이들에게라는 책은 지구 위기 자체를 설명하는 책이라기보다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지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좋습니다. 바무님, 네. 지구 걱정으로 잠 못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거 제가 한번 그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랑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진 작가님이 쓰신 거라서 좀 죄책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느껴야 할 충분한 죄책감인데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쵸. 뭔가 이 책 속에는 지구 걱정으로 정말 잠 못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도 100% 그건 아닌데 제가 이 책을 먼저 읽어보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저는 항상 일회용 컵을 쓰거나 바닷가를 가더라도 해변가에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거나 할 때 네. 불편했어요, 마음이. 음. 되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그 생태우울, 지구 걱정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궁금해서 읽어보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죠. 음. 그래서 저는 지구 걱정으로 잠 못 들어본 적은 사실 없는데 지구 걱정은 자주 한다. 어. 어쨌든 저희가 알던 지구와 지금의 지구 혹은 앞으로의 지구의 모습이 계속 달라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바무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읽기 싫은 지구의 모습 같은 게 있나요? 저는 특히 계절을 많이 타는 사람으로서 봄의 풍경들을 잃고 싶지 않아요. 특히 그 앙상한 가지에서 약간 연두색의 나뭇잎들이 새싹이 돋아날 때 정말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비로소 겨울이 끝났다는 걸 느껴요. 저도요. 약간 활기차지고 음. 생동감이 느껴지고 봄 햇살의 공기들 자체도 되게 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잃고 싶지 않긴 해요. 되게 그 여름의 푸릇푸릇함과는 또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점점 짧아지고 있긴 해요, 그 기간이. 금방 갑자기 물들어 버리고. 저도 그 모습은 잃고 싶지 않긴 하네요. 혹시 게로님은 또 다른 게 있으신가요? 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SF 영화 같은 데 보면 결국 나중에 병든 지구의 모습이 나왔을 때 겨우 생존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조화로운 생태계?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들이 각자 살고 있는 그곳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자체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물고기들이 있고 네.
또 산에 가면 산 짐승들이 있고 그런 지구의 모습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뭔가 개로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습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에이 설마.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약간 먼 얘기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면 지구 걱정인이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잖아요. 되게 귀엽게. 본인은 지구 걱정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책의 저자만큼 걱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딱 명확하게 저는 지구 걱정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조금이라도 걱정하면 걱정인이 될 수 없나요? 저는 걱정인이에요. 뭔가 막 엄청난 환경운동가까지는 아닌데 저 정도면 지구 걱정인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염려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구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렇게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정말 실감나게 깨달은 적이 언제일까요? 뭐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여름이 올 때마다 엄청 실감을 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기만 해도 뭔가 여름이 왔을 때 아무리 폭염이라도 막 정말 밖에 나갔을 때 타 죽을 것 같다. 정말 밖에 있는 시간을 너무 못 버티겠다 할 정도로 덥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폭염이 점차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20일 거의 한 달 가까이는 밖에 나가기만 해도 너무 덥잖아요. 근데 약간 에어컨 때문에 더 덥다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에어컨이 없을 때는 계속 더웠기 때문에 폭염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에어컨의 그 시원함을 맛본 순간 이제 밖에 나가면 훨씬 더 덥다고 느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에어컨을 틀어놓는 공간에 저희가 더 오래 있게 됐으니까. 근데 뭔가 수치적으로만 생각해도 네. 옛날에는 저희가 30도만 넘으면 폭염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막 거의 체감 기온 40도를 육박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치적으로 봐도 확실히 우리가 여름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너무 기온이 높아지기도 했다라는 걸 느낄 때가 많죠. 혹시 뭐 바모님은 있어요? 지구가 정말 큰일 났다. 저도 날씨가 좀 저한테는 큰 신호예요.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노란색이거나 뿌연색으로 보일 때 이게 맞나? 진짜로. 그때 좀 심각성을 또 많이 느끼긴 합니다. 맞아요. 이제 또 알죠. 미세먼지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초미세먼지. 또 하나 더 나타났어요. 초미세먼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말 공기의 질이 좀 위험한 수준까지 왔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늘이 하늘색으로 보이지 않을 때 위기감을 느끼긴 해요. 맞아요. 좀 슬프죠. 네. 정말 미래에는 공기를 사 마실까 봐. 이미 공기청정기가 있으니까 맞아. 공기를 사서 마신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약간 이거를 계절별로 잠깐씩 느끼고 또 괜찮아지면 안일하게 생각하긴 해요. 겨울만 와도 또 한숨 놓게 되죠. 네. 아니 근데 겨울도 엄청 추웠던 겨울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리는. 맞아. 그거 알죠? 수능이 원래 따뜻하지 않았어요. 수능 때 진짜 추워서 막 덜덜 떨고 막 눈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더 큰데 점점 이제 수능 11월? 이제 막 가을 옵니다. 시원하고 좋아요, 날씨. 그래서 옛날에 그 수능 날이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도 참 여름 자체가 길어지기도 하고 겨울도 많이 따뜻해졌죠. 아니 근데 이 책에서 탄소 발자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한 사람이나 제품, 기업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의 총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봐봐요. 저희 지금 커피 마시고 있죠? 네. 이 한 잔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 일상생활에서 내가 탄소를 그냥 막 분출하고 있구나. 정말 지구를 위해서라면 그냥 저희가 다 사라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로. 인간이 없어지면 너무 평화로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얼마나 골칫덩어리겠어요. 이 얘네 뭐야? 얘네 뭔데 이렇게 생태계 교란을 유발해?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주변에 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생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특히 약간 마음이 아픈 게 여름에 길을 가면 덥잖아요. 뭐 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 견뎌야죠. 저희가 이렇게 만든 지구. 가게에서 문 열어놓고 에어컨 켜두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거를 보면 뭔가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알죠. 지나가면 시원해서 기분은 좋아요. 나의 이 이중적인 마음을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 그래서 저는 지구 걱정인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네. 행동으로 보면 정말 나도 많이 무시하고 있었구나. 이미 저희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음.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책에서도 저희가 실행해야 할 그 변화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 안락함, 부의 개념과 상충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요. 솔직히 우리가 이 편리함과 기술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약간 이게 어쨌든 나 혼자서 뭘 바꾼다고 해서 되는 일인가? 라는 마음이 제일 커요. 전 세계인들이 다 같이 조별 과제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할까? 그 무력감이 저한테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거랑 비슷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형태를 공격하기보다는 늘 개인을 압박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작 기업들은 그런 환경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데 늘 개인들만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중한 책임에 짓눌린 이 개인들이 그냥 하나없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무력하고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게로님은 혹시 이 책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소개하잖아요. 그중에 지구 걱정인으로서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일까요? 뭐 가장 크기는 죄책감. 음. 죄책감이죠. 동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런 게 만약에 뭐 쇼츠를 보다가 떴다? 저 못 봅니다. 막 비닐에 모기 막 감긴 거북이들 저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약간 무력감? 그래서 무력감에 반포기해 버리는 것도 많죠. 근데 그것도 정말 못됐다고 제가 방금 생각이 든 게 저희는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바로 여파를 맞지 않잖아요. 네.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기후에 의해서 저희도 많은 피해를 보긴 하지만 진짜 실제로 피해를 보는 지역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제가 네. 이런 지구 관련 다큐멘터리를 사실 좀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한 달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필리핀에 바타산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섬이 점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마을 자체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할 때 몇 벌 챙겨가? 약간 이렇게. 등교길이 그냥 물바다예요, 물바다. 근데 이게 심지어 만조가 되면 수업을 들으면서 점점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엔 의자에 앉아있다가 나중엔 책상에 올라가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반성과 동시에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쵸. 저도 그거 들으니까 반성이 되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고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도 생태 우울, 무기력감,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잖아요. 전 사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이 책에서 위로처럼 얘기를 해주는데 그 부분에서 더 죄책감을 느꼈어요. 저는 지구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잠깐 느꼈다가 또 제 할 일이 바빠서 좀 제쳐두고 살았거든요. 이거 진짜 약간 남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책을 읽는 와중에도 저는 남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되게 부끄럽네요. 근데 여기 책에서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커피를 줄이거나 안 마셔요. 근데 그걸 대체하려고 다른 걸 먹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을 보호한다고 말할 수가 있나? 이게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저는 존재하지 않아야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피를 못 잡겠어요, 저는. 그쵸. 내가 커피 안 마신다고 해도 누군가는 커피를 마실 거고 내가 비행기 안 탄다고 해도 어쨌든 그 비행기는 운영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탄소 배출 자체가 나의 도덕성과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아. 때마다 죄책감이 듦과 동시에 '아 그럼 뭐 어떡해.' 약간 이렇게 '어떡할까?'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데 최근에 베스킨라빈스에서 핑크 스푼을 수거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거를 재활용할 거니까 집에서 안 쓰는 거 있으면 매장에 갖다 주면 그걸 이제 모아서 재활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그 이벤트를 하는 걸 봤는데 좋다, 좋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걸 운반하는 그 배송에 따른 아. 탄소 아이고. 배출량을 왜 늘리고 있냐. 그게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렇게 무슨 뭘 하나를 하더라도 자꾸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떡할 건데? 그럼 저건 어떡할 건데? 비슷하게 그 저희가 분리수거를 할 때 "플라스틱 깨끗하게 해야 분리된다. 재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열심히 분리수거했거든요. 네.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켰을 때 기름때 없애려고 엄청 열심히 씻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씻으려고 하면 그럼 그 거품들은 그 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그거 하면서 생기는 여건 어떨 건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어떡합니까 그럼? 그거 그 짤이 생각났어요. 뭐요? 그 지구가 이제 멸망하는 그 파도가 엄청 큰 파도가 이렇게 어떤 사람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디 도망칠 곳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의자 펴놓고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아 저인가요? 아 이게 약간 웃을 일이 아니 울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저 지금 약간 울 수 없어서 웃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말 어떡합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노트북 굉장한 탄소 배출 그 자체입니다. 근데 제가 신경을 봤는데 저희 탄소 발자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요새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나 뭔가 데이터 전송이나 저장 과정에서 생기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이 배출량을 뜻한대요. 신기한 게 이걸 줄이려면 이메일도 정리를 해야 하고 동영상 시청을 할 때도 다운로드해서 보기, 저화질로 보기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참 정말 손대는 것마다 탄소 발자국이구나 뭐 이 생각을 했습니다. 더 무력해지네요. 그래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의식 자체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 책에서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문제 해결 능력보다 행동 능력에 대해 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적어도 자신이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을 테니까 그 불안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그게 묘약이지 않을까. 그쵸.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몸을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혹시 지구를 위해 실천해 본 경험이나 행동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텀블러 사용을 꽤 오래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도 웬만하면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그리고 분리수거일 때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이건 제가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저는 운전을 지금 안 하거든요. 운전을 할 수 있으면 하실 거잖아요. 아니요. 지구를 위해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응. 제가 꼭 여기 이거 녹음된 거 꼭 실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도 나왔잖아요. 네. 석유보다는 낫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 자동차는 좀 괜찮아요. 아닙니다. 디지털 탄소 아 발자국이라고요? 맞네요. 그러면은 뭐 넘어가시죠. 바모님은 뭐 지구를 위해서 행동했던 경험이 뭐가 있어요? 전 부끄럽지만 분리수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가 환경과 관련된 회사였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걸 중점으로 둔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사내 분위기 자체가 어차피 이거 분리수거 열심히 해봤자 지금 현 실상으로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게 훨씬 많다.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어휴 이것도 안 되네 아. 하고 그냥 좀 더 안 하게 된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안 돼요? 웬만해서?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회사에서는 그랬어요.
안 되는 편이 더 많다고는 하셨어요. 아. 근데 저도 우리나라가 특히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전 세계에서 이 자그마한 대한민국이 분리수거를 한다고 이게 뭔가 개선이 될까? 심지어 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리수거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데 이게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계속 스스로 답을 하고 무력감을 셀프로 가져가는 느낌인데 지금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저희가 지금 지구를 위해 행동했던 경험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분리수거하기 그리고 텀블러 쓰기. 끝. 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없구나. 걱정하는 거 치고 행동을 정말 안 하고 있구나라는 계속 반성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현대 사회 자체가 사람들이 하도 살기 바쁘고 새로운 걸 만들어 가는 거에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이 네. 환경에 대한 문제를 좀 뒷전으로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제 앞에 닥친 저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저한테는 아직 더 큰 존재긴 하거든요. 그리고 업사이클링 된 제품들이나 뭐 유기농 제품들, 탄소 발자국을 줄여서 생산한 제품들은 비싸지 않나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이유로 더 값을 지불해서 사는 것이 사실 저한테는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문제가 많지만 저에게도 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등한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구 관련해서는. 맞아요. 그냥 얼렁뚱땅 살다가 맞다 환경. 내가 환경을 위해 한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면 딱히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럼 바무님께서는 현 지구 상태, 환경 상태를 봤을 때 미래를 생각함에 있어서 좀 낙관적인 편이세요? 아니면 비관적인 편이세요? 비관적이요. 저 정말 비관적이에요. 멸망할 것이다. 네. 수많은 기후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2044년에 또 몇 도가 올라서 저희는 거의 그 고열 속에서 살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들을 전문가들이 아무리 해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조차도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이제 후손을 남기면 안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아기를 낳고 아기들이 커갈 그 지구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커가는 아기들이 다 겪을 미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출산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하게 됐어요. 맞아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무감각하긴 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마음으로는 생각하는데 약간 실감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실감도 하는데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좀 복잡해요. 이게 실감은 하되 극단적인 순간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는 느낌? 그래서 더 안일하게 생각하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죠. 그쵸. 저도 무책임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없는데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밖에 못하겠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세대는 아니니까 뭐. 지구 멸망? 나 죽고 일어날 일인데 뭐.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비관적인 시선이 더 클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개로님도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비관적인 게 큰데 그럼에도 저는 희망을 좀 놓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 지구가 끝났다는 건 저도 알거든요. 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의 이런 생활 습관을 받쳐줄 기술이 좀 생겨날 거다? 이런 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긴 하거든요. 저희의 지능 범위를 넘어선 인공지능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잖아요. 네. 좀 더 나은 기술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니까요. 그런 기술이. 언제쯤?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그니까요.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충분히 접하잖아요. 네. 근데 왜 아직도 이렇게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아무래도 안락한 도시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연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으면 심각성을 더 잘 느낄 텐데 저희는 더워지면 더워지는 대로 에어컨 더 틀고 그런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일처럼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근데 이제는 점점 뭐랄까요? 이 포위망이 점점 좁아진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점점 우리나라에도 정말 큰 산불도 많이 나고 네. 그리고 산사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그 포위망이 좁혀지는 느낌? 그러니까 '빙하가 녹는다. 북극의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마음은 아파했지만 실감을 못 했거든요. 저희 눈앞에서 빙하가 녹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점점 그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의 종류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이제 '아 진짜 많이 달라지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런 지구 환경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 뭐 끊임없는 낙관과 희망을 이야기는 하진 않잖아요. 그쵸. 오히려 지금 지구의 상황을 직시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저희를 위한 실천 중에 하나다. 그 실천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어차피 해야 한다면 뭐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책 분위기도 살짝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뭐 해결책을 얻기보다는 그냥 인정해라. 지구는 이미 망했다. 지구는 이미 우리 손을 벗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위라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고 네.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뭐 크게 티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길을 향한 그 첫걸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럼 개로님은 혹시 어떤 일을 한번 해보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뭐 할까요? 일단 하던 대로 분리수거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해보고 싶어요. 제주도에 가면 네. 바닷가에 쓰레기 줍는 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플로깅이라고 하죠. 플로깅인가요? 네. 플로깅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재미를 바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좀 후련해질 것 같은 느낌? 지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니까. 저는 이 얘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책을 읽고 죄책감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 되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이 책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감정이 안 들었는데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더 심각성을 느끼고 좀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가지 행동을 해야 한다면 전기 아끼기. 전기 아끼기? 죄송해요. 정말. 좋은데요? 그러면 바무님도 이제 네. 저화질로 동영상 시청하시고요. 메일 정리 오늘 한번 싹 하시죠. 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물건을 오래 쓰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그거 같아요. 좋다. 물건 오래 쓰기. 뭐 옷 같은 거 많이 안 사고 음.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거지는 환경운동가와 같다는 말이요. 거지와 환경운동가는 구분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 그럽시다. 네. 우리도 이제부터 거지로 삽시다. 그러니까 아끼며 살자. 제 돈도 아끼고 물건도 아끼고 이거 지구도 지키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석삼조의 삶, 거지의 삶. 좋죠? 네, 좋습니다. 근데 뜬금없는데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네. 졸지 마세요. 저 그 다큐멘터리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도
우리가 지금 면역력이 없는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빙하가 녹으면 나오는 게 그런 원시시대에 살고 있던 미생물들이 대량으로 유출이 되는 건데 깨어나는 거죠.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진정하세요. 아직 안 깨어났어요. 깨어났을 수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 안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생물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위험하고 빙하가 녹으면서 나오는 메탄 가스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산화탄소보다 그 지구의 온실 효과를 28배나 더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만 조심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빙하가 녹으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 일어나세요. 깨세요. 그래서 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지구의 이 생태 우울을 겪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이게 우울이 너무 커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이미 망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는 좋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어떻게 보면 심리학에 더 가까운 책이었어요. 네, 저도 사실 그 지구와 관련돼서 읽었다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소개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점에서 더 유익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만약에 바무님은 이 책을 누군가에게 추천해준다면 어떤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우선 제 주변에는 생각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책 제목처럼 지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게로님은요?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 친구 중에 코로나 때문에 한창 저희가 올 스탑됐던 적이 있잖아요. 네. 온 사회가. 그때 그 친구가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정말 멸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살짝 권유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근데 이게 생태 우울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긴 하잖아요. 네. 이 불안의 근원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다는 공포에서 오는 거니까. 바무 씨도 생태 우울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다 했잖아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저는 이 책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는 책이 저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네. 지금 상태에서는 지구의 심각성을 좀 일깨워주는 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저는 지구 걱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구의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오히려 더 보고 싶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책들이 지금의 저에게는 필요해요. 그럼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어떤 걸까요?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다큐멘터리 내용이 다 나오는 건데 다큐 인사이트 기후위기 인간이라는 방송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제 현 상황, 현 지구의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추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지금까지 지구 걱정에 잠 못 드는 이들에게 라는 책을 통해서 지구 걱정도 하고 저희의 마음은 어떤지, 현 지구 상태는 어떤지도 살짝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솔직히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서 조금 후회되기는 하거든요. 그쵸. 저희 뭔가 지구 파괴에 일조하고 있었던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이걸 상기했으니까 앞으로는 작은 것이라도 좀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게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지구 걱정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에 굉장히 안도감을 느낀과 동시에 나도 진짜 하는 거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오묘하네요.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렇다면 다음 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게요. 저희 북식호백에 하고 싶은 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북식hh@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다음 책은 무엇이죠? 다음 주에는 이디스 워튼의 여름이라는 소설책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놀러 오세요. 놀러오세요.